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RIS 농생명 바이오 사업단이 3일 원광대에서 출범했습니다. 익산시와 전북도, 원광대 등 도내 7개 대학과 공공기관, 관련 기업들이 사업단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과 기업들은 스마트팜, 바이오 소재 등 5개 사업에 대한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개선한 인사제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제도 만족도는 지난 2022년 제도 개선 첫 해 49%에서 올 하반기에는 58%로 올랐습니다. 직원들이 설문조사로 선정한 10개 기피경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인프라 조성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지역 정책과제로 새만금 공항 등 새만금 인프라 조성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 대폭 삭감된 새만금 인프라 사업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대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운영 미숙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밝혀 빈축을 샀습니다.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 초반 불거진 폭염과 위생 논란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매립지인 야영장의 특성상 폭염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부지 선정 문제로 떠넘겼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잼버리 파행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 원자재를 저장하는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2,792억 원 규모의 국가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전용기지를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타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이 35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입량과 가격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예타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부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1일 새만금 식품허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 기본 구상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과 사례조사, 입지 분석, 식품허브 기본 구상, 운영 모델 구체화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기본 구상과 타당성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다툼을 멈추자며 김제시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전북도가 상생 협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희 의장은 공동이익을 위해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주장을 멈추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새만금 성공을 위해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우민 부의장이 발의한 군산대 의과대 신설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지역의 미흡한 의료 인프라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군산시의회가 군산대 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군산대 의대 신설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RIS 농생명 바이오 산업단이 지난 3일 원광대 프라임관에서 출범했습니다. 도내 7개 대학과 공공기관, 관련 기업들이 업무 협약도 맺고 스마트팜, 바이오 소재 등 5개 사업의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지역 혁신 사업 신규 지역에 선정된 전북. 이에 따라 도내대학과 지자체 등은 미래 수송기기, 에너지 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분야의 인재 양성과 창업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생명 바이오 사업단은 3일 사업 중심 대학인 원광대에서 출범식과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정원율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공공기관, 산업체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농생명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는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의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단은 지역 특화 산업으로 푸드테크, 스마트팜, 바이오 소재, 라이프케어, 동물 헬스케어 등 5개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단은 이들 산업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5가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창의 인재를 양성해서 기술 고도화를 시키고 신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가 협력해 산업 관련 교육, 연구개발, 사업을 한 곳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7개 대학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특화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그 특화 사이트를 가능한 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교육, 연구, 사업화와 연결을 하자. 올해부터 2027년까지 386억 원이 투자되는 농생명 바이오 사업. 사업단 출범으로 기업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최근 KGM 커머셜로 사명을 바꾸고 친환경 종합 상용차 회사로 거듭납니다. KG 모빌리티는 KG그룹 가족사 편입과 KGM 커머셜로 사명을 바꾸고 새만금 개발청에 100만 제곱미터의 공장 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KGM 커머셜은 에디슨 모터스 함양 공장의 주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와 군산시는 면담을 갖고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내 아동들은 내년부터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은 오늘 도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교육 교육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게 매달 13만 8천 원을, 도교육청은 유치원생에게 매달 16만 5천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내온 학교급식 지원사업 재원 분담은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조정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군산의 공공비축미 5,076톤이 이달 말까지 매입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벼 5,766톤, 40kg 기준 14만 4천 포대의 공공비축미 매입이 오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과 해품 2개 품종으로 산물벼는 지난달 초부터 매입이 진행됐고 건조벼는 다음 주부터 이뤄집니다. 매입량은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며 매입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확정합니다. 폐업한 청년몰이 군산에서 늘어나는 반면 익산은 모두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은 24개 가운데 16개가 폐업했습니다. 올해 문을 연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은 반면 15개 점포 모두 영업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몰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점포 740여 개가 생겼지만 절반이 넘는 409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청년몰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은 5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진수 전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 시민발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시민발전은 3일 이사회를 열고 시민발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정진수 전 사무국장 선임을 의결했습니다. 직무대행의 선임됨에 따라 시민발전은 빠른 시일 안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발전은 지난해 9월 대표가 사직하면서 1년이 넘도록 대표이사가 공석입니다. 쌀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만든 익산 농협 찹쌀떡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 글로벌 유통 물류사업 협동조합은 3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판매된 익산농협 찹쌀떡 한정판 수능 에디션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농협이 지난해 8월 생산을 시작한 찹쌀떡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찹쌀떡은 하루 2만 개가 생산되며 400kg의 찹쌀이 들어가 생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직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처음 도입해 첫 해에는 49%에서 올해 하반기 58%까지 올라 점차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2022년부터 직원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경무부서 10곳을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이들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보직 신청을 우선 반영하고 성과상여급 등급을 최소 A등급 이상 부여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사전예고제 실시, 희망보직제, 부서 추천제 운영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피 경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인사제도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 사전예고제란 인사제도 개선 전에는 인사와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직원들은 인사 시즌이 되면 인사 발령문이 언제 발표될지 몰라 추측성 소문이 무성하고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 후 인사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였고 인사 시기를 정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인사제도 개선 방안 실시 후 첫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는 49%로 나타났지만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는 51%,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58%로 향상됐습니다. 사전예고제, 희망보직제, 부서 추천제, 그다음에 승진 애정 인원 직급 직렬별 공지, 그다음에 경무부서 선정 정례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제 작년 7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한 후에 직원들이 좀 더 인사가 투명해졌다. 시는 시행 2년째인 내년도 7월에는 인사 만족도 70%를 목표로 개인 인사고충 해결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인사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CN 조아갑니다. 부안의 한 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부안군 개화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오리 4만 2천여 마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H5형과 H7형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어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병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다른 농장도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김제 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7시 17분쯤 상동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 운전자도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올해 김장 규모는 19.9포기로 지난해보다 1.9포기, 8.7% 줄었습니다. 김장 규모가 줄어든 것은 가정 내 소비가 줄어서가 45.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시판 김치를 사는 게 편해서 23.1%, 비용 부담 8.8%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대입 진학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진학 상담을 받은 방문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면 진학 상담 이용자의 만족도가 95.8%로 조사됐습니다. 보통은 3.8%, 불만족은 0.4%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군산과 익산 등 도내 6개 교육지원청에서 권역별 대면 진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도입한 인공지능 말벗 돌봄 로봇 다솜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돌봄 로봇 100대를 도입한 이후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올해 30대, 내년에 30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다솜이는 홀몸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 집에서 지내는 이들을 고독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급한 로봇입니다. 다솜이는 이용자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건강지표에 이상이 감지되면 보호자와 관제센터에 지원 요청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부성지가 전북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전주부성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부성은 고려우왕 14년인 1388년 전라감사 최유경에 의해 축성됐으며 경기전 조경묘를 지키던 전주부의 읍성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 기념물은 135건, 전체 문화재 수는 1014건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이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첫 선을 보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은 임시 개장 기간에 45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올해 3월 유료화 이후에는 35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군은 가을을 맞아 붕어섬 생태공원에 조성된 국화꽃 경관과 코스모스, 구절초 등이 장관을 이루면서 관광객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원시가 주생명 생태습지공원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18,000제곱미터의 파크 골프장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 골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 문화재 야행이 대한민국 상품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3일 군산 문화재 야행이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민국 상품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상품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문화재 야행은 야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우수 상품과 기업을 선정해 대한민국 상품 대상을 시상합니다. 익산 행복학교팀이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신기한 노래자랑 본선에 진출합니다. 시에 따르면 익산 행복학교팀 문해학습자는 한글을 배우며 느낀 성취감을 담은 개사곡을 응모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시를 포함한 6개 팀이 진출한 본선 대회는 3일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되며 TVN 한국교통방송에서 오는 10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원광대 마한 백제 문화연구소가 3일 설립 5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김병남 전북대 교수, 김규정 전북문화재 원장,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시아 국제사회 속 익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최완규 원광대 명예교수의 익산 쌍릉 소왕릉 출토 묘표석 분석에 근거한 백제 익산 천도 발표를 시작으로 총 3부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마한 백제문화연구소는 1973년부터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매개충 친환경 광방충 트랩이 시설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옥산면 박순녀 멜론 농가는 광방충 트랩 설치를 통해 바이러스 발생 빈도가 낮아지고 농약 살포 횟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광방충 트랩은 불빛으로 박과 퇴록 황화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의 매개충을 유인해 잡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시설 원예종합 예방기술 사업을 통해 옥산면 멜론 장목반에 광방충 트랩을 보급했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개국 24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KCN 금강방송은 3일 3층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급변하고 있는 방송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이한우 대표는 다가올 미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더욱 노력하는 금강방송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 근속 직원에 대해 표창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모현동 8개 단체 한마당 체육대회가 지난 4일 원광 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모현동 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모현동의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일 동산동에서 다해로움 이동밥차를 운영해 500여 명의 소외계층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시는 이동밥차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실 등을 같이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2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2m까지 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